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2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장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그건 결과론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다라고 하지, 이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흐름들이 많다. 어제 갭상승 해가지고 올라갔었던 어떤 이유나 흐름에 있어서도 대체로 딱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갭상승해서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냉정하게는 시장에서 이전 날도 이야기 드렸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쵸? 단지 그거를 불안감이라고 해서 갖다 붙인다. 이유가 없이 하락했으니까 이유가 없이 올라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하루가 되었다. 특히나 장중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반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앞에 전제가 빠졌다. 협상한 이후에 잘 되면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에 전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중국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상 테이블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있다. 스케줄도 없다라는 게 팩트인데, 자꾸 그런 뉴스들을 내보내면서 시장을 자꾸 툭툭 건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뿐이고, 전반적으로 현물들의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좀 됐어요. 왜냐면 장중에 뉴스로 인한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됐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현물의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선물 세력들의 어떤 관성에 의한, 그러니까 장전부터 상승 관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중으로 그게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나 과상승, 그러니까 왜 과상승이라고 하면 박스권의 상단에 이제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항받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위로 튀어버릇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나 이런 쪽으로 이제 손이 가거나 관심이 가는 경우들이 반드시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게 유지되려고 하면 무역 협상의 결과가 확정돼서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즉 어떤 한 국가라도 이게 무역 협상이 체결돼 가지고 이게 낮아졌다. 최근에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인도랑 뭐 일본, 또 그 다음날은 영국에 대해서 나왔는데, 포괄적 무역 협상이 체결되고 그 세부적인 거는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협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포괄적 협상이 체결됐을 때 몇 퍼센트가 낮아지는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시장이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이렇고, 한국 시장은 갭으로 2495, 2512 중심축에 라인을 올라탔죠. 어디에서 수익 담보할 것인가 질문을 하신다라 그러면, 수익 담보보다는 그냥 2607 상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내려가면 여력이 있으면 더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지금 구간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꾸 시세에 따른 움직임 혹은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있는데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이유가 없다. 하나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어제 이제 이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업종이 오른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연속성을 보인 적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연속성은 있는데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없었는데, 얘네가 연속성이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시장의 순환매가 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고,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염두를 해두신다라 그러면 한국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점점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이날 이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유 없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올랐다. 이게 이제 파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시장이 불안정하느니 뭐느니 뭐 그러면서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파월 해임 안 한다는 얘기 없었는데 올랐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떻게 트럼프가 파월 해임 안 할 건데 그거 뭐 언론이 너무 잘못 떠들어댄 거다 그러니까 갭상승을 만들죠. 희한한 일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그 전날의 상승은 설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의 상승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이 대체적으로 관성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무의미하게 달려가는, 근데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세력들이 시세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선물로 좀 표현해 드리면 이 박스를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그랬죠. 이 박스 살짝 언더슈팅이 나왔지만 위로 올라갔고 아직 못 닿았지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밀려내리고 이 박스를 돌파하려면 관세에 대한 조정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봉에 22평이 내려와서 이걸 타려는 갭으로 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시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여전히 이 박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돌파를 보고 추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왔을 때 매수 매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미 국채 금리는 계속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파월 해임 때문에 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지금 머쓱하게 됐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모종의,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든 누가 던지는 거든 뭐든 모종의 힘을 좀 주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세나 이제 보유 수량들이 나오겠죠. 그때쯤이면 마치 야사처럼 알려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한국 시장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 이 박스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니까 중심값에 왔다고 수익 담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려가면 더 사는데 나는 더 살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켜본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전지 쪽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쉽게 744, 779 이런 라인들 잡을 텐데 그런 라인들 잡아가는지 정도만 체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